모로 캐스로 화재. 1934년 9월 8일 뉴저지 해안에서 벌어진 비극적인 사건. 모로 캐스로 화재는 전 세계적으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화려한 외관과 최첨단 설비를 자랑했던 이 유람선은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였고 137명이 목숨을 잃는 참사로 끝이 났습니다. 모로 캐스로는 1930년 건조된 후 쿠바 하바나와 뉴욕을 오가며 승객들에게 고급스러운 여행 경험을 제공하던 배였습니다. 무게만 1520톤, 길이 154m에 달하는 이 배는 증기 엔진과 나무로 꾸며진 내부, 화재 방지를 위한 방화벽과 소화전 등의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설계에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습니다. 방화벽에는 틈이 있었고 소화전은 일부만 작동 가능했으며 내부는 불에 잘 타는 나무와 유성 페인트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결함은 결국 비극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미묘한 불길한 분위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9월 7일 모로 캐스로는 하바나를 떠나 뉴욕으로 향하는 174번째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항해 도중 선장 로버트 레니슨 윌머트가 갑작스럽게 사망했습니다. 그의 사인은 심근경색으로 추정되었으나 정확한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선장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배에 혼란을 불러왔고 기관장 윌리엄 웜즈가 배의 지휘를 맡게 되었습니다. 비극은 그 다음날 새벽에 시작되었습니다. 2시 45분 퍼스트 클래스 구역의 라이팅룸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를 발견한 승객 다니엘 캠벨은 초기 진압을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야간 경비원 나서 펜더에게 알렸습니다. 그러나 펜더는 화재를 과소평가하고 대응을 미뤘습니다. 불길은 빠르게 번져갔고 새벽 3시 10분경 배의 전기선이 불타면서 전원이 끊겼습니다. 배는 암흑 속에 빠졌고 승객의 다수는 아직 잠들어 있었습니다. 혼란 속에서 이루어진 구조 작업은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구명보트 12대 중 단 6대만 사용되었고 그마저도 과반수는 승무원들이 차지했습니다. 대피 과정은 무질서했으며 바다로 뛰어내린 승객들은 배의 프로펠러에 휘말려 희생되는 등 2차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구조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불길은 배 전체를 집어삼켰습니다. 화재 발생 약 1시간 뒤 인근 라디오 방송국이 최초로 SOS 신호를 받았습니다. 구조 요청을 받은 여러 선박과 해양구조대가 현장으로 달려왔고 화물선 SS 안드레아 F, 루켄바흐, SS 모나크 오브 버뮤다, SS 시티 오브 사바나, 그리고 여러 어선이 구조 작업에 동참했습니다. 그러나 빠르게 진행된 화재와 열악한 구조 환경 속에서 많은 승객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화재로 총 137명이 사망했으며 40명의 시신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사망자 중 다수는 승객이었고 승무원 중 일부도 희생되었습니다. 화재의 원인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으나 전기 합선, 굴뚝화열, 그리고 방화 가능성 등이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선장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라디오 오퍼레이터 조지 화이트 로저스의 수상한 행동이 방화설을 뒷받침했으나 명확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사건 이후 모로 캐스로는 예인선에 의해 뉴저지 에스버리 파크 해변으로 옮겨졌고 그곳에서 전소된 채로 방치되었습니다. 이후 뉴욕의 그레이브샌드만과 발티모어로 이동되어 1935년 3월 스크랩 처리되었습니다. 모로 캐스로 화재는 세상 안전 규정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나무와 유성 페인트 사용이 제한되었고 비상 대피 훈련이 의무화되었으며 화재 발생 시 즉각적인 SOS 신호 발신이 법으로 규정되었습니다. 뉴저지 에스버리 파크에는 사고 희생자를 기리는 추모비가 세워져 오늘날까지 남아 있습니다. 이 참사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화재 예방과 대처의 중요성을 일깨워준 경고로 당시의 해양 안전 기준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킨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불길 속에서 희생된 137명의 생명은 오늘날까지도 비극적인 교훈으로 남아 있습니다.